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슈퍼 개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쏟아진다면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 우려, 여기에 대선 전 불확실성까지 호재 없는 증시가 이어지면서 연말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현재는 직계 존비 속의 보유분을 합산해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수급 동향을 보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물량 출회를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낮췄던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눈에 띄게 컸습니다. 실제 2017년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019년에는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심리는 이번 연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 9거래일 동안 6,4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보통 매년 연말만 되면 10월 이후에 11월, 12월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때 주가가 출렁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이제 그런 조짐을 보일 거고요. 개인들은 마지못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을 단위로 10억 원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이에 관한 헌법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심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5천만 원 이상 양도 차익으로 전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수급 안정화로 연말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해 연말이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올해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보신 대로 매년 연말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기자, 통상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증권가 분석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말보다는 이 올해 개인 투자자 매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올해는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 증시에서 약 57조 원을 순매수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86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순매수로 일관했던 개인은 이번 달 들어 오늘까지 1조 8,65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의 매도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증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섹터별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에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증권업계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올해 특히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컸고 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연말에 가면 갈수록 매도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가 있는데요. 예.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카카오를 2조 9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주가 상승률 또한 연초 대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또한 개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수익률은 39.4%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금호석유나 SK바이오사이언스, 또 SK이노베이션, 기아 등도 개인 순매수와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오늘 좀 잘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 양도세까지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분석은 없습니까? 비관적인 분석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개인의 연말 매도 흐름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의 연말 매도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상반기보다 낮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도가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는 이게 전면 과세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 범위가 있고 그걸 넘어가는 수익 구간부터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로 부과가 될 거라서 지금 정부안 같은 경우는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해줬는데 관련돼서 주식으로 돈 크게 버신 분들이나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예, 양도세 이슈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현재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또 부모, 자녀 등 이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서 한 종목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이 1에서 2%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는 매년 연말, 올해는 12월 28일에 확정이 되는데요. 다음해 4월 이후 주식 매매 시에 양도 차익의 20에서 3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예.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좀 금액별로 과세 비율이 다르긴 한데요.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라면 20%가 과세되고요. 3억 원 초과라면 3억 원까지는 20%, 예. 초과분은 25%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세 대상 기준이 비교적 낮아지는 건데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이제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자,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건 없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별다른 대안이나 완화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 않는데요.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현재 증권거래세는 0.08%에서 0.23%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0%, 또 코스닥은 0.15%로 낮아지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부적절하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을 내비쳤고요.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식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좀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